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중한 시간을 내셔가지고 오늘 감리 부분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저는 도심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도심 엔지니어링에서 저도 엔지니어링 건설 사업 관리 및 감리 업무를 실무적으로 수행하고 있고요. 또한 건설 교육기관에서 이 CM 분야 건설 사업 관리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히 저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제가 오늘 이 발표에 대한 소재로 받은 부분은 앞에 프레젠테이션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감리 제도에 대한 현안과 일반적인 현안과 어떻게 감리가 태동이 돼서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변화됐는지에 대한 부분과 또 개선 과제라고 하지만은 오늘 안전 분야가 이슈이기 때문에 이 우리 건설사업관리 감리 업무 분야에 대해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제가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좀 슬라이드가 좀 흐린 것 같은데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알기에는 이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또 중요한 중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사업관리 감리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 부분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오늘의 그 소재에 맞도록 개괄적으로 현황 부분은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 사업에 대한 그 구조 및 환경적인 변화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과거에 가장 초기에는 이 건축주분들이 직접적으로 이 건축 행위를 건설 행위를 주체가 돼서 시행을 했었죠. 개인들이 직접적으로 건설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과거에는 또 마스터 아키텍트라고 하는 이 아키텍트 건축가를 지금의 어떤 설계와 시고로 구분되어 있지 않는 과거에는 마스터 아키텍트라고 하는 건축가를 고용을 해서 직공들을 활용을 해서 다 이렇게 건축 행위를 건설 행위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일반적인 건설 사업의 현대 구조는 디자인 비드 빌드라고 하는 DBB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제가 왼쪽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발주자 오너들은 디자이너인 설계자를 고용을 해서 감리 및 건설 사업 관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장 초기에는 왼쪽에 표시한 바와 같이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감독자들이 건축법에 의한 우리 품질 위주의 감독 행위를 발주자를 즉 건축주를 대행해 왔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거치다가 많은 우리 건설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시공 단계의 품질 위주의 감독 부분을 대행하는 감독뿐만이 아닌 감리 업무뿐만이 아닌 이제 우리 또 선진국처럼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처럼 선진화된 건설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래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94년도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이어서 1년 뒤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설 사업 관리 미국에서는 CM이라고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겁니다. 이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부분을 국내에서는 앞서 우리 먼저 시간에 강연하셨던 분처럼 건설산업기본법 속에서는 건설 사업관리라는 용어로 제도화됐습니다. 사실 CM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학문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CM이라는 용어와 또 건설 사업관리라는 용어를 사실 혼용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권 속에서는 건설 사업관리가 가장 올바른 법적 용어이겠죠. 제가 다시 한번 이 건설 사업관리 감리에 대한 그 제도적인 연역 변화를 다시 한번 리뷰해 보았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가장 먼저 우리 태동된 것은 건축법에 의한 1962년도에 건축법 제정되면서 건축법에 의한 일명 우리 사법에 의한 감리,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가 먼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도에 즉 우리 1986년도에 아시안 게임이 개최되던 9월 달 한 달을 앞두고 아시안 게임 한 달을 앞두고 우리는 크나큰 아픔을 독립기념관 준공을 일주일 앞둔 경에 화재 사건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1986년 8월에 이 화재 사건을 지붕이 전수되는 화재 사건을 맞으면서 바로 건설기술관리법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줄여서 건기법이라고 많이 부르셨죠. 이 건기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공 부분에
사법인의 감리 외에 공공 부분의 감리 제도가 바로 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택법에 의한 감리도 연이어서 제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성수대교 붕괴를 맞으면서 94년도에 우리 공공 부분의 일정 규모 이상은 법적 책임을 감리 우리 엔지니어링사에 법적 책임을 더 부과하는 책임 감리라고 하는, 즉 용역비 공사비 50억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감리를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 변화가 우리 용역인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오게 되는 거죠. 과거에 우리 시공감리, 책임감리라고 했던 이러한 제도적인 감리업계의 변화가 이제는 용어가 다 법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속에서 이러한 용어들은 시공감리, 책임감리라는 용어는 다 사라지고 이제는 건설사업관리로 통합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사실 우리 감리라는 용어를 이제 이 시공감리, 책임감리 용어란 자체를 쓰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주택법이나 우리 건축사법에 의한 민간 건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제도권 속에서 우리 감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분에 대해서만 건설사업관리로 변화가 됐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62년도에 제정된 건축법에 의해서 또 63년도에 이어서 제정된 건축사법에 의한 민간 부분의 감리가 시행되고 있고, 공동주택 부분의 일정 규모 우리 30세대 이상 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면서 바로 과거의 주택건설 촉진법, 지금은 이제 촉진 시대는 끝났죠. 이제는 어떤 시공기술이 앞서고 분양률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촉진이 아닌 관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2003년도부로 주택법으로 전면 또 개정을 하게 됩니다.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은 건설사업관리가 아닌 이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리제도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일부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아래 노란색으로 표현한 것처럼 법은 감리제도 시공 단계에 국한하는 감리제도이지만 이 공공 부분처럼 설계 단계 또 설계 이전 단계를 포함한 이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일부는 시혜명 감리 제도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예, 이처럼 건설사업 관리와 공공 부분의 건설사업 관리와 민간 공사의 공사 감리로 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가 관련 법령과 세부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건설사업관리라는 용어는 공공공사에 쓰여지는 법적 용어로서 우리 학문적으로 들어온 CM의 부분을 우리 제도적으로 건설사업관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기초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200억 원 이상, 공사비가 200억 원 이상이 되는 것은 과거에 우리 50억 이상에서 200억으로 변화됐던 책임감리라고 잘 아실 겁니다. 이 책임감리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2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감독 권한대행 등의 건설사업관리라는 용어로 변화가 됐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미만 규모의 사업들은 감독 권한대행이 아닌 그냥 감독 권한을 발주청에서 갖고 감독은 발주청에서 하면서 우리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업무, 과거에 우리 시공 단계에 국한한다면 시공감리 업무를 하는 거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처럼 아래쪽에는 일반 건축물과 주택건설에 대해서도 각각 건축법 및 주택법에 의해서 이렇게 각각 공사 감리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아래쪽에는 전기와 통신, 소방은 개별법령에 의해서 우리 건설업법 적용받지 않는 이 설비업에 대해서는 각각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 감리로 시행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사업관리의 적용 대상 사업들은요, 건진법상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크게는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설계시공 관리 난이도가 높아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로부터 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설계 용역에 이르기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이죠. 제가 오른쪽 하단에 표를 정리해 본 것처럼 건설사업관리의 발주 유형은 크게는 3가지입니다. 앞서 200억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청에서 감독 권한을 갖지 않고 위임해 준 겁니다. 우리 엔지니어링 용역사에 위임해 준 감독 권한 대행이라고 하는 건설사업 관리로 발주를 하도록 법으로 법령화되어 있고요. 그 미만 사업들은 발주청에서 감독자, 법적 감독관 역할을 발주청의 이 공무원분들이나 준 공무원분들이 조직에서
감독관 역할을 하고 건설 사업 관리 엔지니어링사에서는 그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건설 사업 관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발주청에서 용역으로 발주하지 않고 발주청의 역량과 그 조직이 있을 때는 이처럼 오른쪽에 하단에 있는 것처럼 직접 감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로 건설 사업 관리가 시장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이처럼 대통령령으로 그러면 설계 용역을 구분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는 쉽게 해서 과거에는 우리 감리란 부분은 시공 단계에 국한하는데, 이 건설 사업 관리는 기획 단계로부터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구매 조달, 시공 후 단계까지를 전반적으로 이 매니지먼트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처럼 설계는 포함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설계는 가장 기본이 시특법 대상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1종과 2종 시설물이 포함되고요. 또 기타 등등이 포함됩니다. 단 공사비로는 총 사업비가 300억 이상입니다. 아까 그 200억 이상 감독 권한 대행으로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300억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상이 되면은 반드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포함해서 건설 사업 관리로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정은 그렇지 않죠. 우리 뒤에서 제가 좀 보조 슬라이드로 설명을 더 드릴 건데요. 아직까지도 많은 발주청에서는 뭐 예산의 부족이랄까 아니면은 이 설계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발주청에서 역량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설계 단계를 포함하지 않고 시공 단계만 국한해서 건설 사업 관리인 CM으로 발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까지 통계를 누적해 보면 약 87%가 시공 단계에 국한한 건설 사업 관리로 발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CM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과거의 책임감리의 어떤 단계에서 머무르는 그러한 것도 현실입니다. 예, 다음은 이처럼 제가 200억 이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법적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독 권한 대행 등의 건설 사업 관리 200억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는 건축공사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토목공사는 사회 기반 시설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처럼 토목공사는 대부분 다 포함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제가 이 건설사업 관리에 대한 태동 배경을 좀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과거에 가슴 아팠던 사건 사고를 몇 가지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충남 천안 소재 독립기념관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시안 게임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즉 8월 4일인데요. 다음 주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8월 15일 날 우리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우리 대통령께서 VIP에서 내려서 이 준공식 테이프를 끊으려는 일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무면허 전기업자의 하청 관리 잘못하면서 준공을 앞두고 바로 지붕이 전소되는 화재 사건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뒤늦게 시공 단계 품질 관리 잘해야 되겠다. 그동안 없었던 이 품질 부분에 대한 관리 위주의 어떤 체계를 구비하기 위해서 없었던 법을 하나 제정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건기법 불러왔던 건설기술진흥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공공 부분의 감리 제도가 바로 태동이 되는 거고요. 이어서 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를 맞았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시공 단계의 어떤 그 설계화 중보다 사용화 중이 향후에 유지 관리 단계에서 사용화 중이 더 컸었다는 거, 또 시공 단계 용적부의 어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대형 사건을 맞으면서 또 많은 변화를 갖게 됩니다. 우리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50억 이상 책임감리 제도가 시행되는 어떤 기점이 됐었고요. 예, 다음은 또 1년 뒤에 성수대교를 맞으면서 이 책임감리 제도 시행은 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 선진국형 감리 제도인 CM 제도를 국내에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도입했던 배경이 됐던 바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입니다. 예, 이처럼 건설 프로젝트의 단계별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컨설팅 단계로부터 엔지니어링 설계 단계, 또 컨스트럭션 시공 단계, 운영 유지인 단계로 구분해 봤을 때 바로 우리 설계 관리와 시공 관리로 관리적인 부분은 구분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시공 관리에 국한한 것이 바로 감리 부분의 업무 업역이고, 아래쪽에 CM 부분은 바로 컨설팅 단계, 기획 단계로부터 해서 우리 유지 관리 초입 단계까지를 CM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제가 PM이라고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우리 CM보다 더 업무 영역이 확대되어 있는 프로젝트 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PM 부분도 또 하나의 유형으로, CM보다 확대되는 또 하나의 유형으로 금년부터 국토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도표로 정리해봤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유지 관리 단계 중에 우리 감리 업무는 시공 단계에 국한된 것이고, CM이라고 부르는 건설 사업 관리는 기획 단계부터 유지 관리 초입 단계까지를 일컬어 총체적인 사업 관리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건설 사업 관리라고 하는 CM 부분도 많은 발주청에서는 제도적으로 이 시행령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만은 시공 단계, 뭐 유지관리 초입 단계, 발주청이 인수인계하는 그러한 단계까지를 건설사업관리로 발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건 온전한 CM이라고 보기에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정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아까 그 우리 삼풍백화점 분가되면서 이렇게 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요 위에 있는 것만, 초기에는 위에 있는 용어 건설사업관리만 들어왔었는데, 최근에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제 시행을, 시범 사업을 수년간 하고 지금은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공책임형은 용어에서 설명했듯이 이 종합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시공회사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 겁니다. 엔지니어링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종합건설업자, 건설 사업자분들께서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네, 이처럼 이제 이것보다도 앞으로는 이제 PM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우리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도 PM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계획 단계부터 해서 유지 관리를, 프로젝트를 이제 어떤 전 단계에 걸쳐서 발주 기관의 컨설팅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서 금년도에 이처럼 LH에서 복합문화센터를, 또 국가철도공단에서 철도 역사를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PM의 도입 및 제가 동향을 한번 관련 기사를 스크랩을 해봤습니다. 네,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요. 이처럼 국토부에서는 이제 PM을 도입하면서 활성화를 위한 나름대로의 준비를 시동을 걸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사업 관리의 발전 과정을 제가 국외와 국내로 구분해 보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미국형 CM 제도를 건설사업 관리로 도입을 하였고요. 이때는 CM4P와 CML 리스크로 미국에서는 시작을 하였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CM4P 방식이 감독 권한 대행 등이라든가 우리 일반적인 건설사업 관리를 의미하는 거고, 용역형 CM이라고 학문적으로 많이 부르죠. 다음에 80년대 미국에서 시행했던 CML 리스크 방식은 CM에 대한 위험도, 리스크를 다 엔지니어링사에서, CM에서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약간 변칙적으로 국내 실정에 맞도록 시공 책임형 건설사업 관리로 들어와 있습니다. 약간 미국의 개념과는 좀 다른 것이죠. 예, 우리 국내에서는 이렇게 50년대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 강복 이후에 또 저로복구 사업에 치중하고 미국 제도를 이렇게 도입하게 되면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해 보면 우리 건설관리학회와 CMF에도 2000년대 초에 설립을 하였고요. 국내 최초의 CM 프로젝트는 마포구 소재에 있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바로 한미파슨스하고 우리 건원이 합작이죠. 건원 엔지니어링. 그러면서 초기에 가장 1호 모델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 CM 적용 이후에 CM 제도를 많이 정비를 하게 되고요. 또 시공 책임형 건설사업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도 시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국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도 제가 관련 기사들을, 최근 기사들을 스크랩을 해보았는데요. 이처럼 우리 건축공사는 LH가 주도적으로 시공 책임형을 2017년부터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한참 해왔고요. 토목공사는 원주에 있는 원주천 댐을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총 현황을 제가 정리해 보니까 37건이 시공 책임형으로 발주 및 관리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두 번째 챕터로서 우리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이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떠안아야 되느냐, 그런 핵심적인 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 대한 소견이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정의는 제가 생략하고요.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면 과거 우리 BC 2000년이라고 그러면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대입니다. 그때 그 당시 고대 시대 때도 건설공사 간에 사망자가 발생하면 이처럼 이 바위로 만들어져 있는 이 법전입니다. 함무라비 법전 속에서도 찾아보니까 건설공사 간에 사망자가 발생하면 현장 소장, 우리 현장 대리인이라고 법정 용어인 이분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또 건축자의 이 건설로 인해서 집이 붕괴돼서 집 주인의 자식이 죽으면 건축자의 자식을 당시에는 죽였다고 합니다.
국내법하고는 현실적으로 안 맞지만 우리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은 이제는 품질은 기본이고 이제는 안전은 필수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초기 안전 관련 제도적인 변화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설기술관리법 1987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이제 건기법이 이제 품질이 주된 관리의 목적이 있었지만 사실 안전부터 시작됩니다. 또 50억 이상 94년도에 성수대기문에서 책임감리제도 도입하고요. 이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수대기의 붕괴가 사실 시공 단계 용접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지관리 단계, 사용 단계, 하중 관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유지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안 되겠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우리 1종, 2종 시설물이 그때 태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부실벌점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50억 이상 사업들은 앞으로 이 사고, 품질에 대해서 어떤 부실이 나오게 되면 부실벌점 제도를 부실벌점을 부여해서 그때 공공입찰에 참여를 제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안전관리계획서 잘 아시죠?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이 그때부터 의무화돼서 지금은 더 소규모 사업장도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은 이제 피해갈 수 없는 필수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한번 특히 국내에서는 90년대 초부터 교량들이 많이 붕괴됐습니다. 시공 중에 이처럼 팔당대유가 붕괴돼 버렸고요. 90년대 초에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우리 창선대교라고 하는 교량이 하나 또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10여 년 잘 사용하다가 이 해수에 의한 영향으로 중성화가 발생되면서 교각 하단부에서 모르게 이렇게 부식이 되면서 전도가 돼버렸습니다. 1교각 2교절이 붕괴되면서 큰 재해를 입었죠. 여기에 끝나지 않고 하루 만에 이처럼 신행주대교가 시공 중에 붕괴되는 참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수대교 붕괴되면서 이처럼 우리 시특법을 제정을 했지만 1종, 2종 시설물에 대해서 누가 관리해야 되느냐, 관리의 주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산 여기 인근에 요 앞에 있는 킨텍스 앞에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지금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승격이 되면서 작년부터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아가서는 부실벌점 제도도 바로 연이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안전관련 법규는 사실 이렇게 우리 건설 프로젝트 단계별로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크게는 이원화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여러분들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의 제정 목적인 거 잘 아시죠? 오른쪽에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은 기술적인 안전 부분입니다. 두 가지가 좀 이원화되어 있죠. 여러분들께서는 이 전문가로서 기술적인 전문가와 우리 또 고용노동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이 안전관리 두 가지 영역을 다 관리하셔야 됩니다. 기술자이시면서 기술인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참모 역할도 앞으로는 감리분들한테, CM분들한테 이걸 지금 종용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환으로 오늘도 이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는 시설물 안전법, 약칭 시특법이라고 하는 거죠. 또 건축물 관리법도 제정이 돼서 이제는 유지관리 단계 해체 공사에 대해서도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법령을 제가 대표적으로 핵심 업무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왼쪽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공 기술적인 안전 부분에 대한 우리 제정 목적과 그에 대한 관리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았고요. 오른쪽은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위한 역할을 제가 한번 관련 법령들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봐주십시오. 예, 이처럼 건설사업관리 우리 감리 부분에 대해서 핵심 관리 사항은요, 우리 6개의 관리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안전 부분에 대한 이 관리 부분은 이제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안전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제가 꼭 집어서 한번 법령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안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을 것인가, 어떤 권한이 있는지 법령 사항을 한번 이렇게 세부적으로 살펴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또 우리가 현장에서 주택법 현장이 됐던 우리 건설기술진흥법 현장이 됐던 간에 안전에 대해서 겸직 업무를 우리 CMR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기피하는 보직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번 어떠한 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건설기술진흥법을 좀 기초로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안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핵심은 요겁니다. 검토 및 확인입니다. 뭐 안전관리 계획이나 재해방 계획 등에 대해서 계획 부분에 대해서 검토 및 확인하는 업무가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
계획 부분에 대한 검토 및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가운데 중대재해나 중대사고가 발생됐을 때 요인이 여기에서 작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라는 거죠. 핵심은 계획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법령에 사실 크게 기초하지는 않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우리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기초한 국토부 고시를 한번 정의해 보았는데요. 세부적으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이라고 하는 고시에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을 제가 한번 일부 스크린을 좀 해봤는데요. 이처럼 보시다시피 대부분은 설계 안전성 검토라고 하는 디자인 포 세이프티 아시죠? 우리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는 설계 단계, 실시 설계 단계에 설계 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 공사에 대한 이 계획 업무를 잘 검토를 했느냐? 이게 바로 우리 엔지니어 업계의 안전에 대한 업무 역할입니다. 또한 이처럼 또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설 사업 관리는 그냥 감독 권한을 부여받지 않는 과거의 시공감리라고 불렀던 그 사업 관리와 또 200억 이상의 감독 권한 대행 등의 건설 사업 관리를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정리한 부분들은 공통으로 다 안전 업무에 대해서 감독 권한이든 아니든 간에 다 있는 역할, 공통적인 역할입니다. 대부분 다 보시다시피 계획입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일은 이처럼 시공사로부터 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여야 된다. 검토에 대한 부분입니다. 검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계속 정리를 좀 해보았는데요. 또 건설사업관리기술일은 아까 제가 겸직 업무로 부여하는 건설 안전 담당자를 우리 CMR 감리, 주택법의 감리 부분에서 우리 상주로 건설사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 중에 겸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무를 부여해서. 또 기타 등등 모든 우리 국토부 고시가 됐던 법령이 됐던 간에 다 계획 및 검토입니다. 검토 및 확인 업무가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계속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빨간 줄로 제가 이렇게 밑줄을 걷습니다만은 다 보시다시피 다 대부분이 검토 및 확인에 대한 역할입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단 여기에 지금 제가 상단에 정리했던 부분은 감독 권한 대행에만 있는 것이고요. 감독 권한 대행이 아닌 건설사업 관리에는 없는 역할입니다. 요 업무에 대해서는 예. 최근에 또 우리 건축물 관리법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체공사도 이제 안전관리가 핵심인데요. 이 속에서도 보면 대부분이 계획에 대한 해체 계획서에 대한 검토 확인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우리 엔지니어링 업계의 안전 업무 역할입니다. 우리 근데 어땠습니까? 얼마 전에 가슴 아프지만 광주 옥정지구에서 해체공사 간에 대형 사고가 터지면서 비상주로 해체공사 감리 역할을 수행했던 우리 감리원분께서 지금 구속력이 발휘가 돼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것도 참고로 봐주시고요. 예, 이처럼 주택건설입니다. 이게 주택법 현장에 대해서도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현장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다 이 계획 분야에 대한 검토 확인 역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제가 그러면 우리 안전 역할을 하는 CMR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분들과 주택법에 의한 공사 감리원분들이 이 어떤 규제가 있을 것인가, 벌칙이 있을까를 제가 한번 법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이처럼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공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로 이러한 역할들을 소홀히 했을 때, 계획서에 대한 검토 소홀을 했을 때 부실벌점이 부과됩니다. 3점이죠. 우리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개인들한테 양벌 규정이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3점을 부과하고요. 두 번째는 시공사에서 안전관리 계획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연했을 경우에 그때도 바로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도 2점, 벌점 2점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벌점 항목이 있다는 걸 참고로 봐주시고요. 다음은 제가 이제 글로벌 시대를 맞았습니다. 건설 환경도. 그래서 건설 환경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되겠는가 포괄적으로 한번 개선 과제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융복합 건설 기술 등이 이제 스마트 건설이 확대되고 있으면서 우리도 나름대로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아래층에서도 그러한 일환으로 스마트 건설에 대해서 많이 준비되어 있는 걸 알고 박람회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환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인류 및 지구 환경의 친환경적 기업 경쟁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앞으로 이제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건설 가치 실현을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국내 건설뿐만 아닌 이제 국가 간의 건설 장벽이 붕괴되었습니다. 건설 우리 CM 분야도 마찬가지죠. 국가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이제는 개인이 아닌 단독이 아닌 공동 컨소시엄에 대한 참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건설 프로젝트가 대형화되고 있고 초고층화되고 있고 지하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건설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이 일환으로 보면 건설 사업 관리에 대한 수행 방식, 우리 용역 부분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들도 이제 변화 및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밸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가치공학 부분도 이제 법제화돼서 우리 설계 안전성 검토부터 설계 경제성 검토부터 시공에 대한 경제성 부분들도 이제 나름대로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100억 이상은 다 의무화됐죠. 또 생애주기 비용 개념에 대한 니즈가 증대되고 있고요. 또 서울특별시를 포함해서 이제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나름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건설 산업에 대한 생산 구조,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역이 이제 붕괴됐습니다. 전문 건설업에서도 종합 건설업을 수행할 수 있고요, 수주할 수 있고 종합 건설 회사에서도 전문 건설업을 수주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업역이 폐지가 돼 버렸습니다. 또 민간 부분들도 이제는 공공부문처럼 CM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이렇게 되는 거 있는 거죠. 또 시공 책임형 CM 제도도 도입을 해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미국처럼 선진국처럼 PM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 정리한 것처럼 건설 안전 분야에 대한 역할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건물이 고층화되고 있고 대형화되고 있고 지하화되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대해서 위험 요소는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또 건설사업관리, 우리 감리에 대한 기술인 분들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임무와 역할이 지금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제는 발주자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CM 서비스 제공을 위한 능력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생략하고요. 또한 건설사업관리 제도가 이제 많은 변화를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수행 방식에 대한 이 다양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은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핵심입니다. 건설 안전 역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현재는 제가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 사업 관리 감리에 대한 그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또 기술에 대한 역할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현재 역할은 앞서 정리해 드린 것처럼 검토 및 확인에 대한 역할이 거의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역할을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데, 정부 부처든 우리 시장에서든 굉장히 역할을 증대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나름대로 안전 부분에 어떤 법적 교육을 이수했다거나 전문적인 어떤 그러한 준비된 분들이 전담 안전 CMR이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따라서 CM 안전 담당자들의 안전 분야 전문성 구비를 위해서 지금 안전 분야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자격이나 경력 등에 대해서 보이는 필수적일 겁니다. 다음은 교육도 수반돼야 되겠죠. 지금은 16시간 우리 과거에 감리협회라고 불렀던 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이틀짜리 교육받고 수료한 후에 현장에서 우리 안전에 대한 전담 겸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좀 떨어지죠.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역할,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역할을 다 그 16시간 이틀짜리 교육받고서는 제가 봐서는 너무 그거는 적은 교육입니다. 되지가 않겠죠. 마지막으로는 대가 부분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부분이죠. 지금은 무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그래서 안전 담당자의 감리 부분이나 건설사업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도 우리 용역비에 당연히 계상을 받아서 그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구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페덱스의 경영 원칙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우리 미국의 대형 물류회사인 페덱스사의 경영 원리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1대 10대 100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품질에 대한 원칙이지만 안전으로 한번 접목을 해봤습니다. 우리 지금처럼 시스템을 구비하고 전문적인 어떤 역할을 준비를 했을 때 일에 대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이걸 간과하고 바로 현장 시공으로 들어간다면 10에 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이고요.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이 클레임이 야기가 됐을 때는 100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금처럼
첫 단추를 잘 껴서 어떤 뭐 시스템에 대한 법적인 권한 역할, 또 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들, 교육, 자격 이러한 부분들이 준비된 선결된 가운데서 우리 엔지니어 업계에서 본연의 역할을 안전에 대한 감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좀 마련되면서 이게 고민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혹시라도 발표한 내용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또 토의가 좀 필요한 부분들은 이따 통합 토의장에서 좀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